참가 부사로 쓰는 부정사는 우리가 이제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주어로 쓰고 목적어로 쓰고 보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처럼 말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형용사적 용법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명사를 꾸미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보어가 될 텐데, 명사를 꾸미는 말이 될 때는 will, can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 보어로 쓰이게 되면 may랑 will, can, must까지 흔히들 예정 가능 운명 의도라고 부르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이 준동사라는 놈은 동사를, 품사를 부사로 바꿔 쓰는 놈이잖아요. 동사의 품사를 다른 말로 전승해서 쓰는 놈을 준동사라고 할 때, 그럼 원래 동작인데 얘를 부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바꿔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부정사는 이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사라는 놈이 사용이 될 때 얘가 하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문장에서 따로 독립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이 부사라는 놈은 부정사로 사용이 될 때는 동사를 꾸미는 건 좀 이상하고요. 형용사로 잘못 썼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립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정사가 형용사 뒤에 나올 거니까 앞쪽에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이 부정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사를 이게 아니구나. 자, 이 부정사를 뭐로 해석을 하냐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을 만들면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우리말로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 형용사는 뭐뭐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얘가 다시 명사로 꾸며서 뭐뭐 하는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형용사를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 부정사를 해석할 때 1번 첫 번째, 뭐뭐 하기에는 어떠하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말에 뭐뭐 해서 어떠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말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밀 때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easy to study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easy라는 형용사를 여기 있는 to study라는 부사가 되어서 얘가 공부하기에 쉽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good to see you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요, 또는 nice to meet you 이런 말을 썼을 때 그때는 너를 만나서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가 나타나면 뒤에 있는 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건데, 우리말로 하자면 뭐뭐 하기에 어떠하다라는 말로 이 형용사를 한정해서 꾸며주거나 뭐뭐 해서 어떠하다라는 말로 이 형용사를 한정해서 꾸며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독립을 난다라는 건 완전한 문장에서 떨어져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를 꾸미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꾸민다기보다는 따로 독립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해석하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해석이 시도되거나, 자, 얘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정도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뭐뭐 했다라는 결과의 용법도 가능한 거죠. 흔히 이제 문법책에 나오는 말 열심히 혹시 외워본 적이 있으면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판단의 근거 이렇게 6가지 외우잖아요. 그 중에서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목적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또는 이제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를 해석할 때 너무너무 뭘로만 해석하냐면 너무 위에 걸로만 해석해요. 근데 꼭 그러실 거 없고, 얘가 아래쪽에 있는 결과의 용법으로 해석해도 거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사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법책에서 공부하면서 얘를 두 가지를 막 나눠서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장을 해석해 놓고 보면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같이 쓰고 있는 거겠죠.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거였으면 따로 발전을 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면 나중에 그렇게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찾아낼 수도 없고, 맥락을 통해서 구별하거나 또는 나중에는 앞에 나오는 동사하고 뒤에 나오는 부정사의 시제를 따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시제상으로 느낌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은 있답니다. 괜히 지금 한 말은 괜히 어려워요. 하나만 충고를 해드린다면, 팁을 나눠드린다면, 하기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뭐뭐 하려고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우리말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 형용사 했었고, 부사도 뭐 언뜻 첫 시간에 언급은 했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부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이제 문장을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정사라는 말이 결국 얘가 뭐냐면, 문장에서 따로 떨어진 독립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개연성이 없지는 않아서 여기 있는 study라는 말을 한정해서 꾸며주고 있는 놈으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woke up, 나는 일어나서 to find, 알게 된 거죠.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건데 어디에 있는? 병원에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위에 있는 문장은 지금 뭘로 해석이 된 거냐면 목적으로 해석이 됐고 밑에 있는 건 뭐로 해석이 됐냐면 결과로 해석이 됐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약간의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자면 위에 있는 놈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특별하게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얘는 말이 좀 이상하죠.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나를 발견하라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목적과 결과의 용법은 별 차이 없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미는 부정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 형용사를 꾸밀 때 부정사를 갖고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또는요 뭐뭐 하기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너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을 거고 기분이 좋아요 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라고 이렇게 꾸며졌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른이라고 얘는 이렇게 연타로 이렇게 꾸며지는 거군요. enough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길 만큼 승리할 만큼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말로 앞에 있는 fast enough라는 말을 꾸며주는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문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물론 목표는 지금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하는 거지만 영어 문장이 어떻게 뭐 부정사 하나만 딱 떼서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해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 챕터 1에 나오는 문장들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챕터 3 가면서 이렇게 점점 좀 길고 내용도 어렵고 그런데 일단 여기 이제 성공적으로 가르치려면 이렇게 됐어요. 성공적으로 가르치려면 주어 올 거고요. 동사 올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죠. 정말 잘 가르치려면, 성공적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쳐야 하는데, 하지만, 자, 그렇긴 하지만 오직 뭐만 가르쳐야 되냐면 what is adaptable to the student,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비형용사 to 나오고요. 자, 이건 조금 요령입니다. 비형용사 to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사람에게 어떠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뭐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우리말처럼 해석해 보려면 얘를 주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주어처럼 바꿔서 학생들이 적응 가능한 것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쓸 때 이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데 이게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It is convenient for you 라고 쓰면 자, 너에게 편리할 때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편리할 때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꼭 you are convenient의 뜻으로 보셔도 별로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 여기는 좀 you are convenient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틀려요. 이 convenient이라는 형용사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의 말 모양이, 미국 애들의 말의 문법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해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에게 편리한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 네가 편리할 때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저가 수준이 높은 거죠. 남들보다 조금 한 수준 높게 해석을 아주 여유 있게 잘하는 거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성공적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오직 뭐만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적응 가능한 것만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해석이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학생들에게 응용 가능한 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잘못됐다라는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장이 조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약간의 해석에 좀 여유로움을 부리는 게 만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그 해석하는 것보다는 안녕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여유롭고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말 같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안 그러고 기존의 해석 방식을 너무 고집하고 계속 가시면 나중에 문장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질수록 해석이 어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요 정도 수준의 문장에서부터 자꾸 말들을 자꾸 바꿔서 좀 유연하게 해석해 나가는 훈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세요? 뭐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어디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까? 자, 지금 to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다 뭐 하나 넣어주면 더 좋겠다? 여기다 and 하나 정도 더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야 좀 더 완전한 문장이 될 건데 저는 그냥 시험에 사용됐던 수능이나 모의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에서 일부러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문장은 이제 굉장히 흔히 발견을 하죠. 우리도 국어책 같은 거 이렇게, 국어책은 아니겠지만 여러 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도 왜 비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지문에도 아주 교과서적으로 딱딱딱 100% 문법적으로 다 들어맞고 그러지는 않아요. too many people,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pend money, 돈을 쓰는데 뒤에 가서 이제 chapter 3에서 배우겠지만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벌지 않은 돈을 쓰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지 않은 돈을 써요. 그리고 to buy things, 뭔가를 사기 위해서인데 뭘 사기 위해서냐면 원치 않는 것을 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에게 impress라고 하면 어떤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상을 남기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구입하려고 자기들이 벌지 않은 그런 돈을 씁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3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의 틀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게 한국어 단어를 놓고 그걸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면 보통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제 배워왔던 해석은 오해는 마시고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주로 어떻게 많이 해오셨냐면 미국 시민은 이렇게 되죠. 미국 시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널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전국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길을 건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걸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건 어떤 경우에 번역도 이렇게 딱 순서에 맞춰서 하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배워와서 오히려 말을 어색하게 많은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다는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됐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또는요, 미국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러 싸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방금 했던 제 두 가지 해석 중에는 만약에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입맛에 더 맞는 걸 이렇게 고를 거예요. 그래서 번역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글의 맛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인,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되게 비슷비슷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한 페이지씩만 읽어도 전부 다 달라요. 제일 최근에 봤던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김영하라는 작가가 이렇게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도 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완전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그 사람들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곡해되지만 않는다면, 내용이 잘못돼서 얘가 영국 놈이 되거나 어디 바다가 막 천국이 되거나 막 민주주의가 막 뭐죠? 파시즘이 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갈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 다음에 길을 건너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하려고? 전국 선거에서 투표하려고 길을 건너가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길을 건너서, 자, 여기도 그러니까 길을 건너지 않을 거예요 라고 꼭 부정어가 여기 등장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길을 건너서 그 다음에 전국 선거에서 투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라면 네이셔널 같은 거 사실 빼고 해석해도 별로 상관이 없죠. 현재 이 맥락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정확한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아주 유연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하는 게 1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한 수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문장일 때부터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해서 욕심을 좀 부려서 조금 한 수준 더 올라가는 좀 진짜로 해석 같은 제대로 독해 같은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내용이 되게 재밌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하면서 이 책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두 가지 해석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정확한 해석은 일단 기본이에요, 그죠? 이게 부드럽게 해석한다는 거하고 아는 단어의 뜻으로 때려잡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 부드럽게 하는 해석도 가능하죠. 자, Great Inflation이라고 하면 inflate이라는 단어는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 배우면서 야, 해석을 저렇게 하는 거 되게 괜찮은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렇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저를 한번 존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Great Inflate 또 시작했습니다. Inflate이라는 말이 부풀리다라는 말이어서 여기 Inflate이라는 말이요, 이게 영어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blow라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거니까 풍선 부는 것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풀리다라는 말은 수치를 막 부풀리는 이런 것도 될 거니까 그때는 과장하다라는 말도 될 거고 왜곡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왜 경기를 부풀리는 것도 통화량 팽창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이 단어는 하나 더 알아두신다면 얘하고 반대말을 쓸 때 앞에다가 DE를 써서 deflate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요, 얘는 부풀어진 게 찌그러지는 게 deflate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inflation 말고 경기가 침체되고 하강하는 걸 defl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grade는 이제 성적이니까 성적 부풀리기가 되네요. 성적 부풀리기는 is frustrating, 정말 좌절스럽죠. 누구에게는요? 아주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라는 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적 부풀리기는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좌절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해두고 뒤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은 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대명사는 굳이 여러 번 해석할 필요 없거든요. 애지간하면 영어의 대명사는 해석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 없는 A를 받으니까요. A에서 누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의미 없는 A를 받으니까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시험을 아주 쉽게 출제해서. 자, 성적 부풀리기로 이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셔도 괜찮아요. frustrate. 그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they fear 같은 경우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적을 받으니까요. 다른 모든 아이들하고 의미 없는 똑같은 A를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5번 한번 해볼까요? One-way street이라고 하면 일방통행입니다. 길이 한쪽 방향만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방통행은 이렇게 되고요. 일방통행은 inconvenient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나왔던 단어다, 그죠? 이건 아주 편리한이라는 말인데 앞에 in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불편한 거죠. 누구에게 불편하냐면 drivers가 navigate 하기에는 navigate이라는 말은 조종하다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이제 배를 항해하다라는 단어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차를 운전하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내비게이션이 붙게 됐죠. 그래서 항해사를 내비게이터라고 그러고 내비게이션이라는 명사가 그래서 원래는 항법 장치예요. 근데 우리는 위성 수신 장치가 결합된 지도 기계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GPS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기계는 원래는 내비게이션은 항법 장치라는 항법 장치라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일방 통행이 운전자들이 조종하기에는 굉장히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들이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게 사고가 줄어드는 걸 보여주죠. 사고가 줄어드는 게 드러나는데 some high traffic areas에서는 아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사고가 감소하는 게 보여집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일방통행은 또는 일방통행은 운전자들이 항해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뭐 그냥 운전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운전자들이라고 이 형용사 for, 형용사 to 뒤에 사람이 나오는 건 얘네를 이렇게 주어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어 하나 보고 가면 traffic이라는 단어는요. 얘는 통행량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교통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근데 얘는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는 이동 통행량을 traffic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traffic is heavy라고 그래요. 왜 그래서 이번에 백신 예약하다가 이렇게 서버가 주저앉거나 이러면 왜 트래픽이 초과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트래픽이 뭐냐면 그 인터넷 케이블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보의 즉 데이터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트래픽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저게 이제 거의 대부분은 교통량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반드시 그거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이번엔 6번 한번 해볼까요?
트레이시가 has been urging이라고 할 때 urge라는 단어는 좀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하게 여유 있게 권하고 이런 것보다는 막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그치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urgent이라고 쓰면 막 재촉해서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rgent이 뭐가 되냐면 긴급한, 위급한, 다급한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촉구하다, 재촉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urgent은. 그래서 트레이시가 레이첼에게 재촉해 왔죠. 재촉하고 있죠. 뭐 하라고 재촉하냐면 좀 노력해서 돈을 좀 저축을 내라.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매번 얘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오기 좀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애써 뭐뭐 하다라고 앞에서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저는 좀 많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 취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 쓰임새대로, 내가 자주 하는 말대로, 내가 자주 듣는 말대로 바꿔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자, 그래서 트레이시랑 레이첼 들어 좀, 야, 돈을 좀 모으려고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she is impulsive에서 to stop buying things, 뭔가 구입하는 걸 그만두기에는 너무 impulsive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to라는 말을 보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so they cannot으로 바꾸는 이런 거 이제 많이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the river is 그냥 제가 쓰는 걸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The river is 그 다음에 too deep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걸 합시다. The stone is too heavy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그 돌이 어떻다는 얘기죠? 너무 무겁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the stone 다음에 to를 빼고요. 그냥 heavy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그냥 돌은 무겁다인데 to는 얘를 강조했을 뿐이죠. 부사가 형용사 앞에 붙어서.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두고 to lift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들기에 무겁다라고 하면 되죠. 들기에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The stone is라고 쓰고 to heavy라고 쓰고 뒤에다가 to lift를 썼는데 갑자기 위에 건 너무 무거워요. 밑에 건 들기에 무거워요 라는 말을 얘를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죠?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얘를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라고 바꾸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는 들기에 너무 무거워요 라는 얘기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라는 내용상의 의미를 가지지만 반드시 얘를 할 수 없어요 라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건 the stone is heavy 밖에 없던 데서 to가 붙어서 너무 무거워요 라는 말도 만들어 봤고 to lift를 붙여서 들기에는 무거워요 라는 말을 만들어 봤으니 이 두 개가 다 나타나면 그냥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애들의 영국 애들의 문법책에 이 의미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라고 so they cannot을 써둔 걸 마치 이게 so they cannot과 같은 말인 걸로 자꾸 바꿔서 작문을 시키거나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to의 의미 그대로 이해를 해버려야 그래야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저런 걸 수거라고 외우는 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죠. 뭐 사실 수거는 아니거든요. 뭐 새로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수거가 아니라 그냥 to하고 to가 붙어 있는 걸 수거라고 외우게 하는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t too heavy라고 이런 말을 주면 이 무슨 말이죠? 돈이 너무 무겁지는 않죠. 돈이 너무 무겁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to lift를 쓰면 무슨 말이 되나요? 야, 들기 너무 무겁지는 않네요 라고 하면 될 건데 얘를 수거로 처음 배워버린 사람은 돌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들 수가 없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말을 만들어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Do you mind if I smoke? 이런 거 나올 때요.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If I smoke 이렇게 쓰면 야, 이걸 굳이 의역을 해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담배 피워도 돼 라고 할 때는
yes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된다고 그러죠? no 써야 되고.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하면 yes를 써야 돼서 물어보는 말과 반대로 대답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맨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냥 얘 원래 무슨 뜻이죠? mind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담배 피면 싫으니? 아니 괜찮은데 담배 피면 싫으니? 응 싫어. 전혀 반대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처음에 우리말로 억지로 바꾸어서 해석을 한 게 반대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투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 해서 지나치게 뭐해서 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보면 얘도 그래서 뭔가를 구입하는 걸 중단하기에는 너무 충동적이에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문제 없거든요. 근데 너무 충동적이어서 물건 구매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라고 꼭 그렇게 뒤를 부정어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반드시 맞는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언어라는 놈이 원래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말을 만들어내는 놈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온전하게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주고 있는 모양들을 읽어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impulsive라고 하면 충동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pulsive buying이라고 쓰면 그게 충동 구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so, not so as to 이런 것도 수고로 외우거든요. so 뭐 as to 어쩌고저쩌고 뭐 할 만큼 하기엔 어따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 as가 무슨 뜻인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얘가 뭐뭐만큼 뭐뭐처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라는 놈은 어떤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요? will이나 can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럼 그냥 그대로 가면 되네요. 할 만큼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죠? 할 만큼, so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렇게죠.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아요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누가 봐도 수고가 아닌 것 같은데 수고로 외우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바꿔 쓴 거 하나만 딱 봐도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Not only but also be를 수고로 외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냐면 not just but also be가 나오니까 얘를 당황해서 어쩌지를 못하는, only나 just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 only가 붙으나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은 말일 뿐인데 원래 말 자체가 A만이 아니고 B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리디아가 considers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식단이 다이어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She isn't so strict. 하지만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뭘 했냐면 although를 앞에서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빼다가 하지만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뒤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짧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좀 문장이 길면 길수록 뒤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리디아는 자기의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죠. 하지만 she is so strict.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아요. 뭐 할 만큼입니다. 그죠? 뭐 할 만큼 엄격하지는 않냐면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가끔씩의 cheat day를 거절할 만큼, cheat day 또는 cheating day라고 하는 건 그냥 야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지? 뭐 기분 좋게 먹으면 살 안 쪄 이런 개구라를 까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그것처럼 야 오늘은 많이 먹는데 아 이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중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마음껏 먹는 그런 걸 cheat day, cheating day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비록 리디아가 자기의 다이어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가끔씩의 cheat day도 거절할 만큼, 거부할 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8번 해보시죠.
이번 과에서 하는 건 이 내용이죠. 이 자리를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 자리를 뭐뭐 하기에 어떠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기에 충분히 빠르지는 않았어요 라고 해석하는 게 이 문장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군요. 자, 그 지방정부의 반응은요, 그 팩토리에 덤핑은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 팩토리의 덤핑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은 swift라는 단어는 아주 신속하고 빠른 거거든요. 아주 재빨랐죠. 하지만 충분히 빠르지는 못했어요. 뭐 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는 못했냐면 아주 의미 있는 단기적인 그런 environmental damage를 막을 만큼 그 강가에, 강 주변에 그런 아주 중요한 단기적 환경적 데미지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9번 해볼까요? 제주도가 인기를 잃었죠. as라는 말이 뭐뭐로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말의 자격격 조사, 기국격 조사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로서의, 신혼이 왜 또 근데 꿀다리일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저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게 신혼여행지로서의 인기를 잃었죠. In the 1990년대에 since Korean newlywed면 자, 새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겠네요. 그래서 newlywed가 신혼부부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신혼부부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이거요. 외국으로 나가기에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try to 어떻게 하던가요? try to들을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애써서 뭐하다, 열심히 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도 be free to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뭐뭐 하기에 자유롭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라고 이렇게 여기를 바꿔서 D를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외국을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있게 되면서 90년대에 신혼여행지로서의 그런 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o는 항상 will 또는 can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바꿔버리실 수 있어요. 자, 이번과 마지막 10번 문장 해볼까요? 에스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뭐 할 만큼, 그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무도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no one이라고 해서 주어가 부정됐다고 꼭 주어를 부정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아무도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할 만큼? 그냥 뭔가를 of themselves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줄 만큼, 줄 수 없을 만큼, 말 잘못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make others feel,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죠.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주냐면 richer, 그러니까 더 부유하게, 더 부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줄 수 있죠. by 무엇으로 하냐면 receive gift of them, 그 사람들의 선물을 받아주는 것으로, 자, 그 상대방을 훨씬 더 부유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정사 그 to 중에 부사로 쓰는 부정사를 그래서 뭐 짧지만 이렇게 문장 갖고 공부하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